검찰이 간첩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 씨를 기소했는데요.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팩스를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냈고 중국 정부가 위조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또 다른 위조 문서를 만들고 있었던 점 등 새로 밝혀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조를 기획하고 지휘했을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조가 아니다. 위조인 줄 몰랐다. 국정원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 등이 유성 씨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중국 공문서 위조를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정보원 김모 씨 등에게 돈을 주고 위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지난 2월 13일자로 중국 당국이 위조 사실을 통보하는 날까지 추가 위조 문서를 만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문서 진위를 검증하는 동안에도 증거 조작을 계속한 것입니다. 새로 확인된 위조 문서들은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한 정보원 김 씨가 유서에서 언급했던 가짜 서류로 연변주 공항국 명의의 유성 씨 출입경 기록과 공증서로 확인됐습니다. 허룽시 공항국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는 변호인단과 언론의 지적이 계속되자 변호인 측이 제출한 진본 출입경 기록을 스캔해서 위조한 연변주 공항국 직인을 찍어 문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이거든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래서 국정원 본원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수사관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기획 담당인 김 과장이 지난해 8월부터 유성 씨 수사에 참여했고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다 지난해 12월 중국 선양의 부총영사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권 과장은 유 씨의 진본 출입경 기록을 이미 지난 2012년 11월에 입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유 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 기록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국정원의 지시에 정보원 김 씨가 입수한 위조된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1년 뒤인 지난해 11월 증거로 냈습니다. 검찰은 무슨 이유인지 증거 조작의 핵심인 출입경 기록 위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외교 경로로 확보했다고 장관들까지 나서 강조했던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팩스는 어이없게도 서울 국정원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조 증거를 세탁해 공신력 있는 정식 문서로 등갑시키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동원됐습니다. 김 과장 등은 위조한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 서비스를 이용해 선양 영사관에 보내고 마치 허룽시 공항국에서 보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이 팩스의 발신번호가 엉뚱한 번호로 찍힌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1시간 20분 뒤 허룽시 공항국의 대표 팩스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선양 영사관에 다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선양 영사관에서 이 가짜 문서를 수신한 사람은 이인철 영사, 그 역시 지난해 8월 국정원에서 파견된 대공수사팀 직원이었습니다. 이 영사는 이 위조 팩스에 중국 당국의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가짜 외교 전문까지 첨부해서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유씨 사건 공판 담당 검사들은 발신 번호만 다른 똑같은 문서를 2번이나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합 변방 검사 참명의 답변서 역시 지난해 12월 초 김 씨가 중국에서 가짜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자 김 과장은 문제가 될 리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고 문서 위조에 우리 돈 700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김 과장과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며 모해 증거 위조 등의 형법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위조 문서를 받아 허위 증명서를 첨부해 대검에 보낸 이 형사도 공범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끝내 제외했습니다. 그런 논리에 따르자면 이제
허룽시 공항국의 사실 확인 답변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발송된 거 아닙니까? 이미 서울에서 기획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식의 문건을 만들기로 이미 다 공모를 하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선양으로 지금 보낸 거잖아요. 날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나 유에서 유를 창조하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위조, 문서 위조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검찰은 그동안 병원에 입원 중인 공 과장 등 10여 명을 조사했지만 윗선은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어 이미 드러난 실무자급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외에 국정원 지휘라인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이모 대공수사처장, 그 위에 2급인 김모 대공수사단장, 1급인 이모 대공수사국장, 서천호 2차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김모 단장은 유성 씨 사건에 대한 종합 상황반을 이끌며 수사부터 항소심 증거 제출 과정까지 총괄 지휘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김 단장 등 윗선도 주요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권 과장의 자살 시도 이후 윗선에 대한 물증이나 진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이 이렇게 드러난 이상 남재준 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검찰은 이미 칼을 접은 상태입니다. 공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수했다면 그게 위조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에게 다 보고가 됐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 지휘 라인을 포함한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했던 국정원은 이번엔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위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공판 검사에 대해선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시간만 끌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정신입니다.